옛날 옛적의 남대문 밖에 무학재의 돌쇠라는 선비가 살았습니다. 돌쇠는 과거에 합격해 조정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높은 벼슬아치는 아니었지만 누구보다 성심성의껏 나란 일을 했습니다. 성품 또한 온화하고 반상구별 없이 사람들 대하는 그런 사내였습니다. 그런데 양반이고 조정에서 녹을 먹고 있지만 집안 형편은 늘 어려웠습니다. 다른 벼슬아치처럼 뒤에서 뒷돈도 받고 나라 곳간에 있는 것도 팔아다 불을 흘리지 않고 오로지 원칙대로 일을 하니 당연히 돈이 여유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돌쇠가 조정에서 열리는 승진시험을 보기 위해 새벽에 길을 나서서 조정으로 향하고 있는데 그만 소나기를 만났습니다. 비가 올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던 돌쇠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에 급하게 대로변의 어느 초가집 추녀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소나기가 그치면 길을 서둘러 가야겠구나. 웬만하면 그냥 깔 터인데 비가 너무 많이 오는구나. 돌쇠는 그렇게 생각을 하였지만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비가 그칠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돌쇠는 젖은 옷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초조하게 하늘만 바라보고 있다가 혼잣말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어쩌나 비는 안 그치고 비를 맞아서 온몸이 으슬으슬 떨리는데 곧불에 걸리겠다. 불이라도 떼면 좋을 것을. 이런 몸 상태라면 시험을 잘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쩌지. 그런데 돌쇠의 머리 위에서 갑자기 무느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쇠가 소리 나는 곳을 돌아보니 한 젊은 부인이 그에게 햇불 하나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많이 추우신가요? 급한 대로 여기 불을 가져왔으니 온기를 쬐시지요. 고맙소. 지금 정말 온기가 필요했는데 딱 좋습니다. 돌쇠는 불을 받아서 따뜻한 온기를 쬐었습니다. 옷이 많이 젖었고 한기가 있어서 돌쇠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아까의 부인의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무래도 비가 그치지 않을 듯한데 그렇게 계속 추운데 서 계시면 곧불이 염려되니 잠깐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래도 되겠습니까? 남녀가 유별하고 처음 보는 사이인데 지금 제가 이것저것 따질 때가 아니어서 그럼 잠깐 신세를 좀 지겠습니다. 돌쇠는 워낙 추웠기에 부인의 말대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니 부인이 서 있었는데 나이는 20 남짓 돼 보이는데 옷매음새가 정결하고 용모가 아주 고왔으며 말하는 것이나 몸가짐이 아주 단아하였습니다. 돌쇠와 부인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나이는 어리지만 제법 말도 잘 통했습니다. 이윽고 먹구름이 개이고 밝은 빛이 한 줄기 내리더니 비가 그치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그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부인에게 인사하고 문을 나서는데 부인이 돌쇠에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늦으셔서 지금 시험장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려 하면 아마 남대문이 닫힐 것입니다. 시험을 마치시면 여기로 오셔서 하룻밤 쉬고 내일 떠나시지요. 저는 개의치 마시고요. 돌쇠가 듣고 보니 말이 맞았습니다. 돌쇠가 돈이 없어서 노작거리의 주막에서 잘 돈도 없었기에 그냥 집으로 가는 일이 태반인 것입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늦게까지 시험을 본다면 밤새 걸어 날이 새야 집으로 갈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부인께서 허락하신다면 염치 없지만 오늘 신세 좀 지겠습니다. 네, 그럼요. 개의치 마시고 시험을 보고 날이 저물면 오세요. 그리하여 돌쇠는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치르고 돌아오는 길에 다시 부인의 집을 들렀습니다. 그러니 부인이 저녁상을 차려놓고 돌쇠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록 차린 것은 없지만 허기를 줄인다고 생각하고 한술 뜨시지요. 하룻밤 유하는 것도 선비체면이 말이 아닌데 이렇게 밥상까지 준비하시다니 정말 잘 먹겠소이다. 돌쇠는 부인이 차려준 저녁상을 맛있게 받아먹고 방에서 하룻밤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남녀가 한 방에서 함께 잠을 자게 되니 자연히 함께 정을 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쇠가 부인을 보았는데 부인이 쓸쓸히 한숨만 쉬었습니다. 그러자 돌쇠가 물었습니다. 아니 왜 한숨을 쉬고 그러시오? 내가 마음에 안 드시오? 아니면 무슨 일이 있는 게요? 그러자 부인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계속 한숨만 쉬어댔습니다. 돌쇠는 결국 의문을 풀지 못하고 집을 떠났는데 그 이후로도 종종 부인을 찾아 집을 갔으니 수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돌쇠가 부인의 집에 들어섰는데 마침 어떤 노인이 집 문턱에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은 누구지?
돌쇠는 어떤 노인이 집 문턱에 걸터 앉아 있으니 그것을 보고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저하다가 노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러니 돌쇠는 당황했지만 예의를 차리고 노인에게 몸을 굽혀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말했습니다. 돌쇠서방 아니시오? 왜 들어오지 않고 밖에 그러고 있는 것이오? 돌쇠가 당황하고 있는데 노인이 다가와서 팔을 잡아 끌고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노인이 돌쇠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돌쇠 서방이 우리 집에 왕래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네. 그런데 워낙 내가 요새 이런저런 일로 바빠서 집에 붙어 있을 날이 없었으니 그간 만나지를 못하였는데 오늘에서야 이렇게 만나게 되었구만. 그러자 돌쇠가 물었습니다. 아니, 그럼 이 집에 사는 부인과는 무슨 관계이십니까? 아버님 되십니까? 그러자 노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니고 그 아이는 내 며느리 올시다. 돌쇠가 당황하니 노인이 이어 말했습니다. 내 자식이 15일 때 혼인을 하였는데 혼인 첫날에 그만 급사를 하고 말았다네. 며느라기가 금년 나이가 22로 혼인을 한 몸이지만 혼인을 안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오. 그럼에도 나를 이렇게 잘 모시고 살고 있으니 참으로 기특하지요. 내가 항상 마음속에 우리 며느라기가 불쌍한 생각이 있어서 며느리에게 나를 떠나서 객가를 하라 하고 말했지만 한사코 나를 두고 갈 수 없다 하더니다. 그런 기특한 마음으로 며느리가 수년을 수절을 해왔는데 늘 안타까워서 내가 항상 어느 남정네든 만나면 객가를 해라 하고 계속 말을 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돌쇠서방이 다녀가기를 저에게 이야기하더군. 그 말을 듣고 내가 어찌나 기쁘던지 우리 며느리의 외롭고 가여운 마음을 달래주신 돌쇠서방을 한번 뵙고 인사를 드리고 싶었어. 그러자 돌쇠는 그제서야 마음속의 의문을 풀고 노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뒤에도 돌쇠는 거리낌 없이 이 부인의 집을 오고 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돌쇠가 아버지 초상을 치를 일이 생겼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돌쇠는 당황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워낙 청렴하게 살아온 그였는지라 집안에 재물이 없어서 미처 초상을 치르는데 필요한 물건을 살 돈이 없으니 돈을 여기저기 상인들에게 빌려서 쓰고 미처 갚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뒤에 돌쇠가 간신히 돈을 여기저기서 마련해서 빚을 갚기 위해 상인들을 찾아가니 돈을 빌려준 상인들이 말했습니다. 일전에 남대문 안에 사는 한 노인이 찾아와서 선비님이 빌려간 돈을 전부 갚아주고 갔습니다요. 아니, 노인장이 어찌 생긴 사람이던가? 상인들의 말을 들어보니 바로 자신이 오가는 부인 댁의 노인장이었습니다. 돌쇠는 노인에게 찾아가 감사의 인사를 전하려 했는데 조정에서 중국 사신단을 배웅나가라는 일을 주었습니다. 돌쇠는 어쩔 수 없이 노인장과 부인에게 인사도 못하고 사신단을 맞이하러 북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돌쇠는 급하게 부인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날따라 부인이 방해 제사상을 차리고 홀로 앉아 있는 것입니다. 돌쇠가 조심스럽게 말하는 것입니다. 부인, 이게 돌아가신 서방님의 제사상입니까? 어린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고 들었소. 그리고 미안하오. 조정에서 북쪽에 일이 있다고 해서 아무 기별 없이 갔다 왔소. 그러자 부인이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건 서방님 제사상이 아니라 3년 전 돌아가신 제 시아버지 제사상입니다. 돌쇠는 정말 놀라지 않겠습니까? 몇 달 전에 만났던 노인장과 자신의 빚을 갚아준 노인장이 3년 전에 죽었다니 돌쇠는 정신을 가다듬고 이 사실을 부인에게 소생하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러자 부인도 놀라며 말했습니다. 제가 혼인을 하여도 남편을 첫날에 잃고 외롭게 살던 것을 보시고 시아버님께서 저에게 객가를 끊임없이 권하셨지만 그리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선비님을 처음 만나기 전날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꿈속에 나타나서는 내일이면 너와 인연이 있는 사내가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말해주셨지요. 그날부터 선비님을 모시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남편을 잃고도 개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이렇듯 버텨 살아온 것은 저를 딸처럼 아끼신 시아버님이 제가 없으면 홀로 외로이 지내실까 걱정돼서였는데 이렇게 세상을 떠나셨으니 제가 더 이상 무슨 살아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신 3년상을 보내고 서방님과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3년상이 되는 날입니다. 이제 선비님과도 영영 작별을 하고 한마는 이 세상 떠나려 합니다.
그 말에 돌쇠가 몹시 놀라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부인 무슨 말을 그렇게 섭하게 하시오. 나는 어쩌란 말이오. 나 또한 부인을 만나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 그런데 부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다면 나 또한 이 세상에 있을 이유가 없지 않겠소. 그러지 말고 나와 혼인하여 함께 삽시다. 그것이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뜻이 아니겠소. 부인이 개가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 말이오. 돌쇠의 말에 이 부인의 안색이 밝아졌습니다. 그게 정말인가요? 저는 이미 한번 혼인을 한 몸인데 이런저라도 괜찮겠습니까? 그게 왜 중요합니까? 내가 당신을 이토록 사모하는데 아무도 우리 혼인을 막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돌쇠는 반대하는 어머니를 수개월간 끈질기게 설득하였으니 돌쇠의 어머니 또한 수년간 시아버지를 효성으로 모신 이 부인의 갸륵한 마음을 높이 사서 결국 혼인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돌쇠와 부인은 함께 혼인하여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극한 효심을 가진 며느리를 시아버지가 죽어서도 며느리의 복을 빌었다는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요즘 우리도 시부모님과 잘 지내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같은 부모라고 생각한다면 이 며느리처럼 복받지 않을까요? 구독은 공짜입니다.